여러분, 듣기만 해도 키가 자라고 근육이 성장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조금 많이 듣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이지만 말이죠. SCP-407은 상당히 독특하게도 생명체도 물건도 아닌 노래가 SCP로 등록된 경우인데요. 407은 브라질 북부 아마존 지역을 연구하다 돌아온 시 교수의 집에서 발견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상태로 처음 발견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조사하던 도중 변칙성을 감지한 요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단의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테이프 속에는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정체불명의 언어를 사용해 부르는 아카펠라 비스무리한 노래가 약 30분 정도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노래가 갑자기 끊기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래는 조금 더 긴 노래지만 녹음 도중 끊긴 것으로 보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답니다. 또한 아무리 재단 요원들이라 해도 노래에 변칙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407은 어떤 노래보다도 치명적이고 무서운 변칙성을 가진, 그래서 가능하다면 절대로 들어선 안 되는 노래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407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음악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데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임에도 위로하는 듯한 음악, 영광스러운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소감들을 남겼답니다. 이렇듯 듣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407. 게다가 407은 듣는 사람들의 기분뿐만 아니라 신체도 좋아지게 만드는데요. 407을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뛰어난 신체 회복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양실조부터 흉터, 그리고 각종 가벼운 부상 등은 물론 심지어 치매나 크론병, 그리고 뇌 손상까지도 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키도 자라는가 하면 근육량도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는 등 신체 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도대체 왜 절대 듣지 말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407의 본격적인 변칙성은 이제부터 시작! 407을 들은 지 약 3-4분 정도가 지나면 대상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은 상당한 고통을 느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후 대상의 주변, 그리고 대상의 신체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식물과 곰팡이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해 순식간에 공간 전체를 뒤덮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작은 벌레 같은 것에서부터 움직이는 손바닥, 그리고 인간형 생명체까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생명체들이 나타나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잡아먹는 등 요상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407이 끝날 때쯤엔 모든 생명체들이 쓰러지고 공간 전체가 온통 곰팡이로 뒤덮인 상태로 상황이 종료되는데요. 갑작스런 신체 회복과 성장, 곰팡이와 식물들의 비정상적인 성장, 그리고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의 발생, 또한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암세포만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등 모든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사들은 407이 빠른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변칙성을 가진 것으로 추측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몇몇 박사들은 허무맹랑한 추측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대상에게는 407의 변칙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추측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의 변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래 자체의 변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407은 현재 무력화 등급을 부여받은 상태로 아예 재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역시 268과 마찬가지로 뱀의 손의 멤버인 LS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 원래 407은 듣는 것만으로도 변칙성이 발현되어 통제가 까다롭다 보니 O5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은 실험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407을 재생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재단 요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새에 제거되어 버린 407. 407이 녹음되어 있던 카세트 테이프는 물론
만약을 대비해 디지털 오디오 파일로 저장해둔 백업 파일까지 재단이 보유 중이던 407 파일 모두가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407이 이처럼 깔끔하게 제거되는 동안 보안 요원 중 그 누구도 범인을 목격하지도 심지어 이상한 점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 이에 요원들은 407을 격리 중이던 19기지의 모든 CCTV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 CCTV에 찍힌 범인은 SCP-268 도에시 모자를 쓴 채 아주 당당하게도 19기지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왔고 SCP-914 태엽장치와 SCP-407 창세의 노래가 격리 중인 격리실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다는 사실. 네, 407을 파괴한 범인은 바로 혼자서 재단에 침입해 268을 훔치고 사라진 뱀의 손 멤버 LS로 보였는데요. 물론 268의 변칙성 때문에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범인이 914의 격리실에 남겨놓은 쪽지를 통해 확실해졌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LS라고 밝히며 변칙성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하는 것은 상당히 멍청한 행동이라고 경고했고 마지막 진실이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을 써놓았는데요. 또한 마지막에는 자신이 407을 제거한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말도 적어두었답니다. 네, LS는 지난번 침입에 이어 혼자서 재단에 걸어 들어와 914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407을 제거한 뒤 유유히 빠져나간 것인데요. 이에 박사들은 뱀의 손 멤버인 LS가 어떻게 914의 존재와 407의 존재, 그리고 변칙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지, 914를 무슨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또한 407은 도대체 왜 파괴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뱀의 손이 재단에 쳐들어와 제거해버린 SCP-407 창세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단에 대한 정보는 물론 SCP에 대한 뛰어난 정보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뱀의 손. 도대체 뱀의 손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뱀의 손의 아지트이자 뱀의 손이 가진 미친 정보력의 원천인 장소, 방랑자의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